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11일 목요일 외교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팡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국제민간항공 안전 관련 사항, 금년 10월 이카오 총회 개기 실시되는 이카오 이사국 선거 동향, 이카오 사무국 내 우리나라 인사 진출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은 오늘 8월 9일 화요일 현재 서울에서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된 대로 그 결과를 적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이데일리 장려원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한일 국장국 협의 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없는 건가요? 네, 지금도 오찬 후에 그 협의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협의가 이제 그 기간 일본 측에서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기금 출연 이전에 마지막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개최되고 있는 그 한일 국장급 협의는 작년 12월 합의에 의거해서 합의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재단의 사업을 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일본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재단이 이미 발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재단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출연금이 거출이 되고 재단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겠지만 그 일측에서 출연금을 거출할 경우에 그 출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저희 정부는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일각에서 이 기금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그 12.28 합의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직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장급 협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재단 사업의 큰 틀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 7월 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서 재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재단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위해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용처를 재단에서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단 사업의 목표와 목적은 저희가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합의의 취지도 그렇고 재단 설립의 취지도 그렇고 피해자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사업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제 김장수 대사 오다웨이 대표 면담에 대한 평가하고 이제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더민주 의원과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김장수 대사 오다웨이 대표 면담이 있었잖아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면담에 대한 평가하고 이 더민주 의원과 별도 면담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장수 주중대사와 오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간의 그 면담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우리 측 제의로 그 면담이 이루어졌고 우리 측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중국 측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그 기존 중국 측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그 방중 의원단과의 그 면담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김영호 의원실에서 중국 방문 전에 공문을 통해서 외교부에 주중 대사와의 조찬 간담회 일정 주선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주중 대사관에 그러한 공문을 전달을 했고 주중 대사관 측이 이에 대해서 8월 8일 어제로 예정된 북경대 좌담회 이전에 만남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조찬이 아닌 월요일 면담을 갖자고 8월 6일 토요일 의원단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단 측이 출국 전날인 8월 7일에 주중대사관에 방문이 어렵다고 알려오면서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YTN 이선아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보면 내일 그 조 차관님하고 이카오 면담에는 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국제기구 등의 그런 항행 금지 구역 선포나 이런 걸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예정이신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네. 먼저 그 말씀드리면은 면담은 8월 11일 목요일에 있을 네, 내일 네. 모레 내일 모레 모레. 있을 예정이고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이카오 사무총장과의 그 면담의 큰 주제 하나가 국제 민간 항공 안전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북한에서 예고도 없이 또 관련 규정에 없이 그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한 그러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장관님께서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이제 하반기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에서 고립 탈피 시도를 많이 할 걸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북한이 앙골라나 뭐 이런 여러 등지에 대표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일방적인 구애라고 볼 수도 있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와 우리 그 현지 공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좀 면밀하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북한 대표단의 해외 순방 방문 그 관련 활동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앙골라와 DR 콩고를 방문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라든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70으로 대표되는 그런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북한으로서 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적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그 아까 김장수 대사와 우다웨이 대표 면담 중에서 이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최근에 중국이 사드 반대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면담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그 불안 가중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그 대응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네, 뉴스원 홍 기자입니다.
김장수 대사 관련 질문 계속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우리 측이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그건 알려줬고 우다웨이 쪽에서 무슨 얘기를 답변을 했는지 그게 안 알려졌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 대사가 저번에 사드 배치 이후에 초치 이후에 어제가 중국 대표와의 공식 첫 접촉이었는지 이때까지 그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다가 어제 만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은 그런 면담의 구체 사항은 아무래도 그 외교 협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측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중국 측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은 그런 기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ALF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라오스에서도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의담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의 그 소통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고 이러한 소통은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데일리 NK 김가영입니다. 이번에 그 더민주 초선 의원 방중 전에 이제 뭐 청와대 측이나 일부 언론들에서 이번 방중이 자칫 그 중국의 남남 갈등 조장 그런 노림수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 지금 이제 방중이 성사된 다음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 차원에서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중앙일보 유지입니다. 그 김장수 대사 우다웨이 대표 면담에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대응 조치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노동 미사일 발사했을 때 최근에 중국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지속조차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다웨이 대표도 이것이 결의 위반이고 안보리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 측 의견에 공감을 했다는 것인지 협의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그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당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측은 이러한 그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분의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유엔의 안보리 차원에서 이사국들 간의 그 대응 조치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CNN통신 곽정일 기자입니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방문해서 중국 학자들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데 중국 측 인사를 예. 중국 측 인사들이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양국 간에 없었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갔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G20 계기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양자 그리고 다자 회의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